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코노믹 리뷰에서 자동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코리아가 최근 출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형 전기 SUV 모델 Y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델 Y의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느 브랜드에서 한번 봄직한 그런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좀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헤드라이트가 전면부에서 가장 큰 인상을 좀 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기차로서 파란 번호판이 붙어 있고요. 밑에 공기 정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착된 인테이크 그릴이 있고, 네, 옆에도 이렇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이제 반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장치가 센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테슬라 팬들이 열광하는, 선호하는 엠블럼이 이렇게 전면부에 보기 좋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까만색 멋있는 휠이 장착되어 있네요. 피렐리의 고성능 타이어, 고성능 차량에 주로 적용되는 타이어 P0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1인치고요 퍼포먼스 트림에 순정으로 장착되는 한 가지 종류의 휠입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메리병입니다. 이제 테슬라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도어의 면과 수평을 이룸으로써 뭔가 좀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굴곡을 없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단순미를 강조시킴으로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딱 한눈에 처음 이 차량을 보는 분들도 뭔가 간결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 차량을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좀 비슷비슷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패밀리 룩이라고 해도 완전히 동일하게 모든 차량에 같은 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눈썰미가 좋고 테슬라 차량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에는 이 모델 Y에 장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을 두 단어라고 해야 되겠죠? 0단어가 적혀 있는데 듀얼 모터라고 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량의 내부 구조상 앞, 뒤에 각각 한 개씩 전기 모터가 총 2개 장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단어인데요. 그 두 모터가 각각 그 앞, 뒤 차축의 동력을 전달함으로써 그 동력 효율을 개선하고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합니다. 하나의 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싱글 모터보다 성능이나 그런 효율 측면에서 또 우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중량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테슬라 차량의 문을 여는 카드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그림으로 어떻게 B필러의 카드를 갖다 대서 문을 여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가 차 문을 열 때는 B필러 하단에 카드키를 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카드를 갖다 대면 삐빅하는 클락션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립니다. 자, 문을 열 때는 넓은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자, 지금 차량 내부에 들어선 이유는 보닛 뚜껑을 열고 트렁크 뚜껑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기 위함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렁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프렁크는 프론트 플러스 트렁크의 합성어인데요. 이 전기차 앞에 이제 엔진룸 부위에 적용이 되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적재 공간을 의미하는 0단어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 프렁크 열림이라고 적혀 있지만 얘를 딱 누르면 덜컹하는 소리가 하면서 프렁크 뚜껑이 열렸음을 이제 알려줍니다. 한번 다시 나가볼게요. 열려서 이렇게 간격이 보이시죠? 이거 따로 이제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시면 다른 뭐 가솔린차, 디젤차와 다르게 이렇게 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가지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는 모델 Y 적재 용량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 Y 적재 용량이 5인승 기준 1919리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용량의 일부를 이 트렁크 용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엔진룸 같은 뭐 트랜스미션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뭐 엔진 오일, 뭐 냉각수 이런 것들이 차량에, 이 전기차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엔진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트렁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파생된 파생 전기차라고 하죠. 그 경우에 뭐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까만색으로 조금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닫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안에 이제 그 듀얼 모터의 두 개 중에 하나인 앞쪽에 장착된 모터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는 아까 그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를 해서 열 수도 있지만, 이때 보시면 여기 안에 눌리는 까만색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누르시면 전자동으로 트렁크 도어가 열립니다. 자, 이제 뒷유리가 같이 그 트렁크 도어가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탑승문 4개와 함께 플러스 1 해서 이제 5 도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넓습니다. 그 트렁크 말단에서 2열 시트 등 부분까지 마련되어 있는 이 긴 공간이 있고요. 이 밑에서부터 측면을 봤을 때도 여기서 요 상단까지 이렇게 높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크기, 여러가지 형태의 짐을 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도 이렇게 적재 용량이 또 플러스 추가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보면, 네, 이것은 이제 그 트렁크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차박을 할 때는 이 플로어를 이렇게 다 닫아서 이 위에서 이제 뭐 매트를 깔고 뭐 이불을 깔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짐을 또 많이 실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만약에 플로어가 없으면 짐을 실었을 때 이 위에 뭐 블룩 튀어나오는 짐이 있다면 이걸 닫지 않았을 때 위에다 뭘 더 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플로어가 또 그런 적재 효율을 높이는 데도 또 기능을 합니다. 한번 다 열어볼게요. 자, 여기는 좀 납작한 모양의 작은 화물 짐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닫겠습니다.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깊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 작은 소화기로 어떤 화재를 진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기 소화기를 적재할 수가 있겠고, 기타 뭐 여러가지 짐을 싣는데 이 공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Y의 트렁크 용량이 2000리터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이제 전기차 특유의 이제 단순한 내부 구조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 차량의 구조상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닫을 때는 다시 여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트렁크 이 2열 시트를 접은 뒤에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줄자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은 이제 다양한 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 고객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일단 2열 시트 가장 상단부터 끝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0을 맞췄고요. 자, 자를 완전히 그냥 바닥에 붙였습니다.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자, 트렁크를 닫고 누워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요 트렁크 매트, 플로어 매트 끝까지의 길이가 정확하게 174c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한국인 남성 평균 키가 173, 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그냥 뭐 트렁크 그대로 누워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평탄화 매트를 적용했을 때 저 앞에 있는 일렬 시트 등받침까지도 눕는 바닥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간격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자, 지금 보통 센터 콘솔의 맨 뒷부분까지 이 바닥으로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격이 시트 맨 윗부분과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한 30cm, 30.76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아까 174에서 30을 더하면 2m 5cm, 4cm 정도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웬만한 큰 키의 소유자인 탑승자분들은 여기서 뭐 여러가지 차박용품을 활용해서 누워서 지낼 수 있고 주무실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어깨 넓이가 이제 사람의 가로폭 중에 제일 긴 부분이니까 어깨가 머리를 여기 누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112cm 정도 됩니다. 113, 115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성인 두 분이 이제 옆으로 아무도 옆으로 눕지 않으셔도 좀 나란히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너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몸부림 치면서 이렇게 주무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정도의 길이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핸들은 뭐 이제 퍼포먼스 트림이긴 하지만 이제 성능을 강조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D컷이라고 해서 이 밑에 평평하고 위에가 이제 동그랗게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딱 정면에 보기 좋게 다른 브랜드 차량처럼 이렇게 테슬라 로고가 크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브랜드 차량 또는 내연기관 차량들과 다른 부분은 핸들에 장착되어 있는 기능별 버튼이 굉장히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이제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손 지문으로 굴릴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두 개만 장착되어 있고 중간에 클락션 하나,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저렴한 그 가격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워낙 이제 디자인을 단순화하는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 3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뭐 어떻게 엄청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싸구려 뭐 이렇게 좀 시시하다, 재미없다라는 느낌은 또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소재가 많이 적용돼 있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 손 잡는 여기 암레스트가 있는 이 도어 부위에 이 스웨드 재질 소재가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보통 고급차에 많이 적용되는 소재인데 요게 좀 분위기를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 대시보드, 이 크래시 패드에 이 실제 나무 재질이네요. 플라스틱, 우드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목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뭔가 이 나무라는 점에서 친환경 차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또 이제 약간 플라스틱 소재 때문에 심심해 지루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조금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좌우 방향 지시등을 조작하는 요 스틱이나 이제 요 오른쪽에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요 스틱은 이제 뭐 후진, 중립, 드라이브, 전진 이렇게 그 기어를 조작할 수 있는 스틱이고요. 요거는 이제 벤츠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네요. 나중에 이제 주행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스틱을 조작해서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실행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어 콘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수납 공간, 깊은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 컵 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수납 공간, 다른 여느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나요? 여기 바로 기어 스틱이 있었죠. 기어 스틱이 있고, 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하는 어떤 기능, 주행 모드 버튼이 있다든지, 에어컨을 공조 기능을 조작하는 버튼, 뭐 이렇게 이제 브랜드마다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로서 그 토크 인버터로만 내부에서 전기 모터와 함께 기능을 함으로써 차량의 속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속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르는 변속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쓰던 기어 노브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뭐 그냥 이걸 그렇다고 비워놓으면은 좀 허전하고 공간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칸이 2개가 이렇게 구별돼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한다고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엄청 닦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압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작은 전압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이 448km나 달릴 수 있는 이 퍼포먼스 모델 Y 차량의 주행거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2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이게 지금 저한테 제 키에 맞는, 다리 길에 맞는 수준으로 시트를 앞으로 뺀 정도고요. 뭐 한 2cm, 3cm 정도 앞으로 당겼나요? 뭐 얼마 그렇게 많이 옮기진 않았는데 딱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레그룸이 엄청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트 뭐 기존 다른 중급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길이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거의 제가 요 한 뼘이 끝에서 끝까지가 길이가 20cm인데 20cm 좀 더 넘게 한 20.5cm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렇게 앞뒤로요. 이렇게 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다리를 뻗어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공간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트 모양새도 이제 앞에 1열 시트와 똑같고요. 완전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기능만 딱 이렇게 갖추고 있는 듯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2열에도 이렇게 컵홀더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 영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이 고리가 이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그 국산차에 비해서 이게 조금 밖으로 노출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시트를 장착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산차는 너무 깊이 박혀 있어 갖고 감으로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을 보시면 여기 C타입의 이 충전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이 2열에 있는 그 공조 기능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 등 부분은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얇은 서류 정도 이제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닥이 아주 그냥 평평합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가 이제 앞뒤 차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위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룩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만큼 이제 중간에 만약에 또 마지막 5번째 탑승자가 탑승했을 때 좀 불편하고 다리를 놓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오는데 이렇게 평평하니까 제가 한번 앉아봐도 정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리를 손으로 팔로 잡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한번 볼 때요, 위에 보시면 그냥 하늘이 조금 이제 팅팅이 돼서 어둡기는 하지만 하늘이 환하게 잘 보입니다. 저 위에 다리도 보이고요, 해도 보이고, 구름 그 나무들이 다 보입니다. 통으로 지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건데요, 정말 밤에 이제 별을 볼 수 있는 곳에, 시골 같은 곳에 갔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비를 맞을 때 이제 빗방울이 유리면에 떨어지는 모습을 다 이렇게 그대로 목격할 수 있을 그런 감성적인 어떤 디자인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특징이 다른 테슬라 차량도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아예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덮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개방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신체를 내밀을 수도 없고요. 그냥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연결되는 그 선 소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개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형 SUV이고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이제 차박하거나 캠핑을 할 때 탑승자들에게 좀 감성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차를 쭉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 한번 달려봐야겠죠. 이제 우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슈퍼차저가 있는 충전소, 테슬라 충전소로 지금 나설 겁니다. 한번 가면서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우리 탑승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할 때는 자, 화면에서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준 게 있는데요, 차를 달리려면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지 마라, 이 기어 콘솔 부위에 있는 위치에 카드를 올려라 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여기에 이제 카드키가 인식이 돼야 차가 달릴 준비를 비로소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드키, 이제 다른 차에서 이제 키를 꽂아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원격 리모컨 키를 이제 차 내부에 소지를 해야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 텐데요. 지금 현재 파킹으로 주차 모드로 되어 있고, 이것을 드라이브로 바꾸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밑으로 하면 이제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 드라이브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운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든 느낌은, 운전석에서 볼 때 왼쪽 사이드 미러에서 비추는 뒤 그 화면 장면이 굉장히 그 각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치면 화각인데 너무 좁게 보여요. 여기서 지금 제 위치에서 봤을 때 1차선 맨 왼쪽 차선까지만 겨우 보이는 정도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이 도로로 다리로 진입을 할 때 조금만 더 뒤에 있는 차량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바람에 제가 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뻔 했거든요. 고울이 좀 미러 자체가 작은 것도 있지만 충분히 좀 굴절이 돼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뒤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3 운전할 때도 느꼈었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이 엔진이 없는 전기차 특성상 속력을 높여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내부에서 엔진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금방 마세라티의 기블리가 지나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여기서 나는 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지금 듣고 있는데 찡 하는 그 귀에서 들리는 이명 같은 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이게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이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달 반응성이 되게 좋아서 이게 내연기관 차를 탈 때 조금 이 페달을
시스템이 지난해 탔었던 모델 3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약 정도 이렇게 두 가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엑셀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를 밟았다가 뗄 때 더 이상 속력이 늘어나지 않고 차가 점점 느려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타이어의 마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엔진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동력 때문에 이제 느려지는 거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이제 엔진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생 제동 시스템이 강하게 설정되면 될수록 그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들면서 차량의 속력이 급격히 확 줄어드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차량이 좀 덜컹거리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차량이 전진하는 힘이 다시 전력으로 전환이 돼서 그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배터리의 전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동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가는 힘이 그만큼 더 많이 배터리 전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차가 급격히 느려지는 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모델 Y의 특징은 그 모델 3처럼 이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생 제동 시스템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의 강도의 회생 제동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잠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너무 확확 자동차가 멈춰서는, 지금도 살짝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많이 회생 제동 기능이 활성화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배터리 용량을 다시 채우는 데는 좀 이로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리한 감각은 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확, 제가 이제 초보 운전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무서워서 확확 밟을 때 그 느낌이 계속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가속 페달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그리고 다음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같이 타고 있는 탑승자들에게 그들의 눈치를 볼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최종 정지를 할 때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완전히 멈춰서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달려보니까 타이어가 이제 휠 직경이 크고 좀 넓은 휠이 적용이 됐다 보니까 이게 조금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 타이어 부분이 이제 땅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들리는 거고, 이게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되면 더 큰 소리가 들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곡선을 돌 때 긴 휠 베이스와 이 타이어 큰 직경 때문에, 휠의 큰 직경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 오토파일럿을 실행한 상황에서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핸들에 있는 이 오른쪽 버튼을 조작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굴려서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위로 하면 이제 속력이 올라가고요, 밑으로 하면 속력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버튼을 좌우로 그 조작을 하면 앞차와의 간격을 얼마나 벌리거나 좁힐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작할수록 앞차와의 간격을 더욱 줄이게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하면 앞차와의 간격을 더 많이 벌리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숫자가 7이고 제일 작은 숫자가 1이네요. 총 7단계로 되어 있고요. 저는 한 중간 정도, 4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Y의 상품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델 Y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서 꼽자면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 만날 수 있는 고유의 감성,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패밀리카를 지향하면서 나온 이 모델 Y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더욱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델 Y가 앞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얼마나 잘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델 Y의 앞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믹 리뷰였습니다.